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8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타포에 대한 레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가입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MLB 총 8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고요. 오늘도 멘트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멘트 잘 들어주시고 낮 경기에 대한 변수가 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이랑 한번 맞춰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전체 표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전체 표는 뭐 이제 전체 승패 라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언오버 라인, 뭐 참고 지수, 이슈들까지 적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탑4 경기 레포트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이제 4가지 경기 이런 식으로 체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관심과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애틀란타와 시애틀 경기 먼저 보면서 멘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오늘 양 팀의 2차전이었죠. 애틀란타가 불펜 구간에서 4이닝 동안에 8실점을 내주면서 뒷심 싸움에서 경기를 가져간 쪽은 시애틀이었습니다. 여기서 애틀란타가 내일 선발이 스펜서 스트라이더로 매치업이 구성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일 경기의 난이도도 저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153km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8월달이 좀 안 좋았어요. 구위가 좀 많이 빠졌었고 4경기 나오면서 18.2이닝 동안 21자책 10.13의 ERA로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 스트라이더라는 선수 자체가 레파토리가 좀 단조롭다 보니까 구위는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위가 좀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 경기 역시도 조금 힘들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애틀도 오늘 빠따가 터져준 것도 터져준 거지만서도 이 펀치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 스트라이더와의 힘과 힘싸움을 가져갔을 때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트라이더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시애틀의 선발은 카스티오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일단 페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한 시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밸류가 높은 포심을 만났을 때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팀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뭐죠? 애틀란타가? 낮 경기. 애틀란타가 낮 경기에서 가져갔을 때 팀 OPS가 0.693으로 리그 전체 21위 수준밖에 안 되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타선에서의 타점 생산 능력 자체도 좀 떨어지는 구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순수 화력 싸움으로 가져갔을 때 시애틀이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게임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시애틀이 역배를 받을 타이밍이 맞을까? 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고요. 저는 시애틀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볼티모어랑 다저스 볼게요. 볼티 다저스. 자, 이 매치업 오늘 레전드였거든요. 아까 뭐 경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마모토가 9회 2사까지 8.2이닝 동안
노히트 게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피홈런 하나 맞고 투수를 바꿨어요. 트레인으로 바꿨는데 트레인 똥질하고 그 다음에 스콧으로 바꿨는데 스콧이 이제 안타 맞으면서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3대4로. 야마모토 입장에서는 8.2이닝 동안 무실점 가져갔었는데 결국에 피홈런 하나 맞고 불펜이 방어하면서 역대급 경기가 나왔었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5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는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팀 분위기 이거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샌디 지금 한 게임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야마모토 입장에서도 다저스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는 정말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은 클레이튼 커쇼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8번의 경기에서 93.1이닝 동안 1.18의 WHP와 3.28의 ERA. 전성기 데뷔했을 때 페이스볼에 대한 뭐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는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뭐 최근에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커브가 아직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연승 구간을 달려주면서 5연승 구간 달려주면서 선구 능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이거 생각보다 이 볼티모어라는 팀 자체가 커브에 대한 대응 능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커쇼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냉정하게 한 5-3 정도? 요 근처 어디쯤에서 이제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커쇼 이후에도 최근 안 좋은 방화 중인 불펜도 있는데 최근 5경기 14.1 막아주는 동안에 6.91의 ERA. 너무 아쉽죠 사실. 불펜 구간 못 믿어요 지금 다저스. 자, 그래서 어쨌든 투수 운영 난이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다저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은 스가노가 등판하는데 이제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터, 스플릿, 슬라이더, 커브까지 레파토리가 다양합니다. 특히나 무빙볼의 밸류가 높아서 빠르게 승부를 가져가 줘야 되는 그런 유형인데 최근에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무빙볼들이 정타에 대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최근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다저스도 좀 밋밋하게 들어오는 뭐 싱커라든지 커터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봐줄게요. 근데 이제 변수는 초반에 화력 좀 가져갈 것 같은데 불펜은 지금 볼티모어가 흐름이 되게 좋아요. 뭐 밸류 자체가 높다기보다는 순수하게 이제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봐주고 싶고요. 볼티모어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볼티 플랜, 그 다음에 9.5 오버 가능성까지 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양키스 토론토 보기 전에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양키스 토론토 볼게요. 양키스 토론토. 자, 오늘 양팀 2차전은 양키스가 2점차 승리를 챙겨주면서 지금 타이를 맞췄죠. 1대1 타이를 맞췄는데 내일 맥스 프리드가 등판하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뭐 양키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일단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터,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를 고른 투구 비율로 가져가면서 타이밍을 정말 잘 뺏고 있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특히나 이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볼 끝이 되게 좋습니다. 이번 시즌. 그래서 출루 자체도 되게 잘 억제해주고는 있는데 ERA도 2점 후반대 기록하면서 경기력이 괜찮다.
토론토도 사실 타격 사이클이 최고점을 찍고 최근에 다시 좀 내려오는 주춤하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정에서 가져가는 OPS 값 자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저는 이 프리드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가져온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토론토의 선발은 맥스 슈어저가 등판합니다. 뭐 전성기 데뷔했을 때 뭐 구속이라든지 볼끝 자체가 많이 무뎌졌어요. 하지만 이제 뭐 구위라든지 보더라인 피칭은 아직까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은 뭐죠? 슈어저? 2이닝 데뷔했을 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출루 자체를 많이 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장타 비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쉽게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뭐 펀치 능력이라든지 뭐 성구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슈어저 입장에서는 가장 좀 껄끄러운 팀이 이런 양키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장타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가는 맥스 슈어저가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슈어저가 이번 시즌 양키스 2번 만나서 10이닝 던지면서 6 자체 5.4의 ERA 좀 약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선발 싸움에 있어서 양키스가 마진을 남겨주면서 위닝 정도는 챙겨주는 그런 느낌의 경기 정도로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양키스 볼게요. 양키스 승리 가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피츠버그랑 이제 밀워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 밀워키. 자, 홈팀 피츠버그가 이제 밀워키와의 1차전, 2차전을 전부 다 내줬어요. 최근에 좋았던 흐름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내일 선발은 챈들러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총 3번의 등판에서 12이닝 동안에 0.83의 WHP와 2.25의 ERA, 159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구속이 빠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패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뭐 무브먼트라든지 공 끝 자체는 좀 정직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밀워키 같은 경우에도 155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최근에 타이밍이 맞고 있다, 나쁘지 않다 라는 점도 이 챈들러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좀 떨궈줄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피칭 내용 대비했을 때 ERA라든지 WHP가 너무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최소한 뭐 3점 중반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어쨌든 내일은 조금 ERA가 올라가는 날이 될 좀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밀워키의 선발은 미시오라우스키인데 구속이 되게 빨라요. 160km짜리. 굉장히 빠른 패스볼을 던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 구위, 익스텐션까지 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치도 사실 155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전혀 안 맞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격 사이클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거슬리고, 낮 경기에서도 약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선발 싸움에 있어서 밀워키가 확실하게 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불펜은 지금 양팀 다 좋지는 않습니다. 뭐 피츠버그도 최근 5경기 22.2이닝 동안 5.56, 밀워키도 최근 5경기 16.1이닝 동안 5.51.
근데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뭐 메슨이라든지 뭐 산타나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좀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요거는 미러키 승리 가능성을 봐줄게요. 미러키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화이트삭스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트 화사. 자, 오늘 양팀 2차전 이제 디트로이트는 스쿠바에 꺼내서 경기 잡고 왔거든요. 스쿠바에 꺼냈고 결국에 화이트삭스는 득점이 없었습니다. 무득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었죠. 그리고 지금 화삭 입장에서는 좀 길었던 장줄 6연승 장줄이 끊어지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유지가 되던 아무래도 집중력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자, 여기서 이제 디트로이트는 찰리 모튼으로 선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승 한번 기대해 볼만 하거든요. 일단 이 찰리 모튼이 시즌 초에 분명히 안 좋았지만 6월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보더라인 투구 가져가면서 타이밍을 뺏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커브가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커브 각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화삭도 타이밍을 뺏는 구종에 있어서 약점이 명확합니다. 이런 커브 같은 구종에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모튼이 그래도 퀄스 정도는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기대값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데이비스 마틴이 등판해요. 153kg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도 빠르고 구위도 괜찮은 편이죠. 근데 최근에 이 좌타자를 만났을 때 체인지업이 좀 많이 맞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타에 대한 억제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카펜터라든지 그린, 맥키스트리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뭐 키스까지 라인업에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좌타선이 좀 터져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디트로이트가 위닝 정도는 챙겨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디트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마이애미랑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인데 마이애미가 최근 5연패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최근 5게임에서 4승 챙겨주면서 흐름 나쁘지 않거든요. 자, 특이사항은 내일 마이애미에 선발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뭐 마주르 정도 나와주면서 한 뭐 4이닝, 5이닝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펜데이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사실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타격감이 정말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5.6득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과연 마이애미가 뭐 마주르라든지 아니면 최근 이런 불펜들 나와줬을 때 이 필라델피아의 타선을 억제해줄 수 있을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거 반면에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타이완 워커가 등판을 하는데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싱커, 슬라이더, 스플릿, 커터까지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냉정하게 최근의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낮은 존을 공략하면서 땅볼 유도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제 공을 강하게 때려내는 하드히팅에 대한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팀이고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수비, 필딩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가 일방적으로 게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최근 마이애미의 득점 지원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워커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필라델피아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게임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세인트랑 이제 샘프 경기 보도록 할게요. 세인트 샘프.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뭐 가장 큰 이유는 던 카이웨이 샘프의 선발 자체가 좀 이번 시즌 많이 안 좋거든요. 5경기 나와서 18.2이닝 동안 1.71의 WHP와 7.23의 ERA. 이 친구가 이제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나쁘지 않은 구위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위닝샷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다만 지금 내 매치업 상대 세인트루이스의 타선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일단 밸류가 높은 페이스볼을 만났을 때 조금 타이밍이 늦고 있는 상황이고 타선이 조금 급합니다. 조금 빠르게 배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이 매치업 자체가 오히려 이 카이웨이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던져줄 수 있는 반등각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카이웨이가 좀 잘 던질 가능성을 전 열어두겠습니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소니 그레이가 등판을 하는데 146kg짜리 싱커에다가 뭐 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뭐 다양한 구종, 나쁘지 않은 구위, 그 다음에 보더라인 피칭까지 강점이 되게 많죠. 그리고 사실 샘프 상대로도 통상 강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좀 봐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샘프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저는 이 카이웨이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보겠다 라는 점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텍사스랑 휴스턴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홈팀 텍사스가 디그롬을 내고 진짜 탈탈탈 털리고 왔거든요. 11대 0이었죠. 자, 근데 이제 냉정하게 코빈을 내고 과연 휴턴의 빠따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이번 시즌 패트릭 코빈은 139kg짜리 커터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어까지 구속 자체가 너무 느리죠. 구속이 느리다 보니까 타자들이 어렵지 않게 타이밍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우타자를 만났을 때 피안타율이 2할 7푼 5리까지. 그리고 이번 시즌 피홈런이 21개인데 이닝 대비 피홈런이 너무 많고요. 이 16개 중에 21개의 피홈런 중에 16개가 우타자 상대 맞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휴턴이란 팀이 어떤 팀이다? 우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까지 리그 최상위 팀이다. 그래서 이번 시즌 이런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754, 리그 전체 6위를 달성할 만큼 이 좌투수 상대 굉장히 강했었던 팀이고요. 그래서 저는 넉넉한 득점 지원을 이 프랜버 발데스에게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반면에 이 프랜버 발데스 같은 경우에는 152kg짜리 싱커를 좀 많이 던집니다. 근데 이 발데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싱커의 각이 조금 줄어들면서 약간 실점률이 올라간 구간? 근데 변수가 뭐냐면은 텍사스가 사실 상성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발데스를 공략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왜냐면은 이번 시즌 텍사스는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659, 리그 전체 23위. 낮 경기에서도 팀 OPS가 0.654, 리그 전체 29위 수준이었다 보니까 이게 상성에서도 좀 밀리고 경기 컨디션을 봐도 좀 잘 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순수하게 화력 대 화력으로 붙었을 때 휴턴이 앞서 나가는 그림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휴턴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선발 싸움에서는 이제 휴턴이 앞서 나가면서 불펜 구간에서는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요런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저는 이 텍사스의 득점 기대값 자체를 좀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갈게요. 최근에 뭐 득점 지원도 잘 안 되고 있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휴턴 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8.5 언더까지,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주시고. 자, 일단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오늘 제가 준비해온 8가지 경기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저의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아니면 뭐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시는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전체 경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이제 레포트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가입도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